여러분, 혹시 이런 반찬 기억나시나요? 입맛 없을 때 밥 한 숟갈에 올려 먹으면 아삭하고 짭짤하게 속을 채워주던 그 반찬 말입니다. 마트나 시장에서 흔하게 보이지만 정작 뭘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지나친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바로 마늘종입니다. 어떤 분은 그거 마늘 나오기 전에 나오는 줄기잖아. 그냥 된장에 무쳐 먹는 반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마늘종이 그냥 반찬이 아니라 60대 이상 노년층 건강에 꼭 필요한 혈관 관리 식재료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실 저희 제작진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인터뷰를 하러 한 시골 마을에 갔다가 80세가 넘으셨는데도 아주 정정하게 농사를 짓는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그 어르신께 건강 비결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마늘종을 끊은 적이 없어. 봄마다 꼭 챙겨 먹지. 그때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들었는데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니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가 많았습니다. 그냥 반찬으로 알고 있던 마늘종이 사실은 피를 맑게 하고 혈압 조절, 혈액순환, 심지어 면역력 향상까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마늘종이 노년기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아주 간편하게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식재료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기능식품을 고민하지만 사실 식탁에서 먹는 음식 하나로도 충분히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것,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겁니다. 특히 마늘종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에 부담을 줄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마늘종이 왜 노년기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리하면 더 맛있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차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자면 절대 복잡하거나 어려운 이야기 하지 않을 겁니다. 어르신들께서 집에서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꼭 조심하셔야 할 부분도 같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사실 저희 채널이 노년기 건강 습관과 지혜를 전해드리려고 만든 채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장 실생활에 가까운 정보만 추려서 정리해드렸습니다. 혹시 최근에 이런 생각 드셨던 분 계신가요? 요즘은 밥 먹고 나도 기운이 없네. 아무리 자도 피곤하다. 갑자기 현기증이 자주 온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마늘종 이야기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혹시 이 반찬을 그냥 반찬으로만 알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을 통해 완전히 다르게 보시게 될 겁니다. 특히 봄철에 마늘종이 한창 나올 때 어떻게 사서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도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마늘종을 그냥 무쳐서 먹는 거 아니야? 이 정도로만 알고 계셨던 분들께 오늘 이 영상은 분명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지 음식 하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몸과 삶을 지키는 노후 지혜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매일 챙겨 먹는 한 끼가 병원 한 번 덜 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늘종, 오늘부터는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과연 마늘종은 어떤 식물이고 왜 그냥 반찬이 아니라 건강 식재료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걸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늘종이 어떤 식물인지부터 알아볼까요? 마늘종은 이름 그대로 마늘에서 뻗어나온 꽃줄기입니다. 마늘은 알뿌리를 먹지만 그 위로 올라오는 줄기, 그게 바로 마늘종입니다. 봄에서 초여름 사이 마늘이 꽃을 피우기 전 힘을 알뿌리에 집중시키기 위해 이 줄기를 잘라내야 합니다. 이때 나온 것이 바로 우리가 밥상에서 자주 보는 마늘종입니다. 그래서 마늘종은 마늘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 잘라낸 선물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그냥 잘라서 버릴 줄기였던 마늘종이
사실은 마늘 못지않게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라는지도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마늘종은 햇볕이 잘 드는 땅에서 마늘을 심고 몇 달이 지나 날씨가 따뜻해지면 자연스럽게 위로 길게 자랍니다. 보통 5월에서 6월 사이에 수확하고 이 시기에 먹는 마늘종은 아삭하고 부드러워서 가장 맛있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마늘종과 마늘 같을까요? 다를까요? 많은 분들이 똑같은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둘은 비슷하면서도 쓰임새와 성분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마늘은 알뿌리 형태로 강한 향과 매운맛이 특징이죠. 반면 마늘종은 향은 비슷하지만 훨씬 부드럽고 섬유질이 풍부해서 속이 약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또 마늘종은 조리 방법에 따라 다양한 식감으로 즐길 수 있어서 노년층 식단에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마늘종이 왜 건강에 좋은지 한의학과 현대의학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한의학적 관점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마늘종을 양기를 보강하고 혈을 잘 돌게 만드는 식물로 봅니다. 몸이 차거나 혈이 뭉쳐서 생기는 순환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전해져 왔습니다. 또한 마늘종은 비위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기운을 돌게 하고 소화를 돕는 효능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봄철 기운이 처질 때 마늘종 무침 한 접시가 기운을 푹 돋우는 건강식으로 사랑받았습니다. 그럼 현대의학에서는 마늘종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여기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성분은 바로 알리신입니다. 이 알리신은 마늘 특유의 향을 내는 성분인데 마늘종에도 다량 들어 있습니다. 이 알리신은 우리 몸에서 항산화 작용을 돕고 혈액 속 나쁜 물질을 제거해주며 피를 더 깨끗하게 흐르게 도와줍니다. 또한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시켜주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마늘종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노화로 인해 약해지는 세포를 보호해주고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자주 느끼는 몸의 붓기나 잦은 피로감이 있다면 이 성분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또 하나 눈여겨볼 성분은 식이섬유입니다. 마늘종은 섬유질이 풍부해서 장 건강을 도와주고 노년기 변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가공식품을 많이 드시는 환경에서는 이런 천연 식이섬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늘처럼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비슷한 건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늘종은 아주 훌륭한 대체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기죠. 이렇게 좋은데 왜 잘 안 챙겨 먹게 될까? 그 이유는 마늘종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몰라서입니다. 그냥 볶거나 무쳐 먹는 정도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마늘종은 조리법에 따라 건강에 더 좋게 먹을 수도 있고 반대로 속이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기름지게 볶거나 짠 양념에 오래 재우면 오히려 혈관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생으로 많이 먹으면 속이 예민하신 분들은 부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마늘종이 어떻게 피를 맑게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먹는 게 좋은지 좀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내용만으로도 마늘종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노년기 건강에 큰 힘이 되는 식재료라는 점은 충분히 느끼셨을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먹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 방법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정확히 아셔야 마늘종을 제대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늘종이 그냥 반찬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그럼 이제 왜 이 마늘종이 피를 맑게 하는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좋다더라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늘종에는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표 성분이 세 가지 있습니다. 바로 알리신, 폴리페놀, 그리고 식이섬유입니다. 이 세 가지 성분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면서 우리 몸속 혈액순환과 혈압 조절을 도와줍니다. 자,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먼저 알리신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 냄새를 떠올리면 알싸하고 강한 향을 기억하시죠? 그 향을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바로 알리신입니다. 이 알리신은 몸속에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일으킵니다. 우리 몸에는 음식, 스트레스, 환경 때문에 계속해서 산화 물질이 쌓이는데요. 이게 쌓이면 혈관벽을 자극하고 혈액이 끈적해지기 쉽습니다. 알리신은 이런 산화 물질을 줄여주면서 혈관 속을 깨끗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알리신은 혈관을 살짝 확장시켜서 피가 더 잘 흐르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결과 혈압이 갑자기 치솟는 걸 막고 심장에 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늘이나 마늘종을 자주 섭취한 그룹에서 혈압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됐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폴리페놀입니다. 폴리페놀은 식물에 들어있는 천연 색소 같은 성분입니다. 이 성분도 역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는데요. 폴리페놀은 이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걸 막아서 혈액이 더 원활하게 흐르게 도와준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마늘종이 피를 맑게 한다는 말의 과학적 근거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식이섬유입니다. 이건 우리가 자주 듣는 단어죠. 식이섬유는 장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만들고 노폐물을 밖으로 잘 내보낼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 식이섬유가 혈액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데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 안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해서 혈액이 더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특히 동물성 지방을 자주 드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식이섬유가 꼭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마늘종에는 이런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노년기장 건강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런 성분들이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 사례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한 대학병원에서 진행한 실험입니다. 60세 이상 남녀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은 평소 식단에 마늘종을 포함하게 하고 다른 한쪽은 일반 식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8주 후 마늘종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혈압 수치가 평균보다 낮아졌고 피로 회복 속도도 빨라졌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아침에 무겁던 다리가 가벼워지고 식후 졸림이 줄어들었다는 응답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건 혈액순환이 좋아졌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연구 하나만으로 모든 걸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확실히 마늘종이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건 다양한 자료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마늘종이 노년기 건강에 아주 잘 맞는 식재료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노년기에는 혈관이 쉽게 굳어지고 혈액이 끈적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특히 앉아있는 시간이 많거나 운동량이 줄어들면 피가 다리 쪽에 정체되기 쉽고 이게 쌓이면 붓기나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마늘종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혈액 흐름을 도와주고 몸속 순환을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겁니다. 게다가 마늘처럼 속을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위장이 예민한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식재료라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불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위가 약하거나
소화 기능이 떨어진 분들도 많기 때문에 마늘종도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내 몸에 맞는 방식으로 올바르게 조리해서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소금에 오래 절이거나 기름에 많이 볶아서 먹는 방식은 조금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간단하게 데쳐서 무쳐 먹거나 된장이나 참기름과 함께 가볍게 조리하는 게 더 낫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좋은 식재료를 우리 몸에 잘 맞는 방식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마늘종을 어떻게 먹어야 속에 부담을 주지 않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으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 몇 가지도 함께 짚어보면 더 현명하게 마늘종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앞에서 마늘종이 혈액을 맑게 하고 노년기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잘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속이 불편해지고 기운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늘종을 먹을 때 꼭 주의해야 할 점들을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속이 약한 분들, 혈압이나 위장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은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늘종은 위가 약한 분들께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마늘종에는 알싸한 향과 성분이 들어 있어서 과하게 섭취하면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 있거나 속쓰림을 자주 겪는 분들은 생으로 먹었을 때 속이 더부룩하거나 트림이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반드시 익혀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살짝 데쳐서 먹으면 향은 살리면서도 자극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속이 예민한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섭취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좋다고 해서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오히려 배에 가스가 차거나 소화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성인 기준으로 3050지 정도, 즉 마늘종 10줄기 안팎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 먹으면 몸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으니 매일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조리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년층 식단에서 중요한 건 맛보다도 부담 없는 흡수입니다. 마늘종을 생으로 먹으면 성분을 온전히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속이 약한 분들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오래 익히거나 기름에 볶으면 좋은 성분이 일부 파괴되고 칼로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추천드리는 방식은 가볍게 데친 후 무치기입니다. 끓는 물에 소금 약간 넣고 1분만 데쳐낸 뒤 찬물에 헹구고 참기름과 깨소금, 된장이나 간장 살짝으로 무치면 속에도 편하고 맛도 잘 살아납니다. 주의하셔야 할 잘못된 조리 방식도 있습니다. 먼저 지나친 염분 사용입니다. 오래 절인 마늘종 장아찌는 맛은 있지만 나트륨 함량이 높아서 혈압이 높으신 분들께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집에서 간단히 만들어 먹되 짠맛은 줄이고 천연 조미료로 대신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름에 센 불로 볶는 방식도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센 불에 볶으면 마늘종 속 유익한 성분이 빠르게 파괴되고 오히려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기름을 쓰더라도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소량만 사용하고 약한 불에서 살짝 볶는 게 더 좋습니다. 마늘종과 함께 먹을 때 궁합이 나쁜 식재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튀긴 음식이나 가공육과 함께 먹으면 기름기와 염분이 겹쳐져서 혈관에 부담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마늘종은 주로 곡류나 두부, 달걀 등 담백한 식재료와 함께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과 함께 먹으면 위의 부담도 줄고 영양 흡수도 더 잘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보관 방법도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마늘종을 오랫동안 냉장 보관하면 수분이 날아가고 질겨지면서 속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사오신 날 바로 손질해서 소분해 냉동 보관하거나 데쳐서 밀폐 용기에 담는 방식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23일 안에 먹을 만큼만 조리하고 신선하게 섭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마늘종을 약처럼 활용하시려면 다음 4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속이 약한 분은 꼭 익혀 드셔야 합니다. 둘째, 하루 10줄기 이상은 넘기지 말고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셋째, 데치거나 무쳐 드시는 방식이 가장 좋고 튀기거나 짜게 먹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넷째, 함께 먹는 재료는 담백하고 부드러운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만 드시면 마늘종은 반찬을 넘어 노년기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는 실제로 마늘종을 활용해서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의사 추천 건강식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먹으면서도 피를 맑게 하고 속을 편안하게 도와주는 비결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앞에서 마늘종을 잘못 먹으면 오히려 속이 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먹으면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되는지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사들도 추천하는 마늘종 활용 건강식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맛은 물론이고 소화에도 부담 없고 무엇보다 노년층이 매일 따라하기 쉬운 레시피로 골랐습니다. 첫 번째는 마늘종 무침입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먼저 마늘종을 손가락 길이로 썬 다음 끓는 물에 소금 약간 넣고 1분 정도만 살짝 데쳐줍니다. 너무 오래 데치면 향도 성분도 날아가니 1분이면 충분합니다. 데친 마늘종은 찬물에 바로 헹궈서 아삭함을 살리고 색을 유지해 주세요. 여기에 된장 반 숟갈, 참기름 약간, 통깨 조금 넣고 가볍게 무쳐주면 끝입니다. 포인트는 양념을 과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금이나 간장을 너무 많이 넣으면 짠맛 때문에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 무침은 밥 반찬으로도 좋고 죽이나 미음 위에 올려 먹어도 잘 어울립니다. 두 번째는 마늘종 된장볶음입니다. 볶음이라고 해서 기름에 바글바글 볶는 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레시피는 약한 불, 저자극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마늘종을 먹기 좋은 길이로 자르고 팬에 들기름 반 숟갈만 두른 다음 약한 불로 12분만 가볍게 볶아줍니다. 그 다음 된장 반 숟갈, 물 3숟갈 정도를 넣고 조금만 더 볶아주면 완성입니다. 된장에는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추가간은 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이 방식은 마늘종의 향은 살리고 자극은 줄이는 방식이라 위가 예민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밥 위에 얹어 드셔보세요. 입맛이 살아나고 속도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는 마늘종 김치입니다. 김치가 건강식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간을 약하게 하고 저염 방식으로 만들면 마늘종 김치도 훌륭한 건강식이 됩니다. 마늘종을 5cm 정도로 썬 후 소금물에 20분 정도만 살짝 절여줍니다. 절인 마늘종은 헹궈서 물기를 제거하고 다진 마늘, 다진 생강, 고운 고춧가루 약간, 매실액이나 배즙을 섞은 양념에 가볍게 버무려 주세요. 젓갈은 넣지 않고 채소 중심의 담백한 김치 양념을 쓰는 게 핵심입니다. 숙성은 냉장고에서 하루 이틀만 해도 충분하고 냉면, 비빔밥, 삶은 달걀과 함께 먹으면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짠맛 없이 상큼하게 즐기면서 마늘종의 항산화 성분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조금 특별한 레시피입니다.
바로 오트밀과 마늘종을 함께 먹는 방법입니다. 오트밀은 혈당 조절에 좋은 곡물이고 식이섬유가 많아서 마늘종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먼저 오트밀을 우유나 물에 부드럽게 익혀서 죽처럼 만들어 주세요. 여기에 데친 마늘종을 잘게 썰어 소량의 참기름, 간장 몇 방울, 통깨를 섞어 토핑처럼 올려보세요. 뜻밖의 조합이지만 고소하고 아삭한 식감이 입맛을 돋우고 소화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이 레시피는 아침 식사 대용으로 추천드리며 특히 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께 좋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삶은 달걀과 함께 먹는 방법입니다. 아침에 삶은 달걀 1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기에 마늘종을 살짝 곁들이면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삶은 달걀을 반으로 자르고 그 위에 다진 마늘종 무침을 올려 먹는 방식인데요. 간단하지만 포만감도 좋고 마늘종의 톡 쏘는 향이 입맛을 확 살려줍니다. 간식으로도 좋고 입맛 없을 때 한두 개 드시면 기운이 돌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는 마늘종을 자극 없이 부담 없이 맛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데친 마늘종 무침, 약불에 조리한 된장볶음, 저염 방식 마늘종 김치, 오트밀과의 조합, 삶은 달걀과 함께 섭취. 이런 식단은 혈관 건강, 위장 부담, 피로 회복까지 고려한 의사들도 추천하는 구성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조리 시 소금, 기름, 자극적인 재료를 최대한 줄이고 자연 그대로의 재료 맛을 살리는 것입니다. 맛도 있고 몸에도 좋고 무엇보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제 마늘종이 그저 밥상 위의 반찬이 아니라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건강 루틴이라는 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궁금해지죠? 이렇게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실제로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다음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늘종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나요? 누가 먹고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건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궁금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늘종을 꾸준히 드시고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의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의 조언과 함께 그 변화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쉽고 공감 가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경북 안동에 사시는 72세 박모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소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무릎이 자주 붓는 증상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혈압도 매일 체크하셨는데 수축기 혈압이 자주 150을 넘기곤 했답니다. 처음엔 약으로만 조절했지만 속이 자주 불편하고 입맛도 떨어져 식사 자체가 힘들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추천으로 마늘종 무침을 매일 아침 소량씩 섭취하기 시작하셨답니다. 된장에 무치거나 계란 반 개와 함께 드셨고 기름은 쓰지 않고 데쳐서 무치는 방식을 유지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나면서 아침에 눈 뜨는 게 한결 가벼워졌고 가만히 있어도 답답하던 가슴이 편안해졌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무릎도 덜 붓고 점심 먹고 졸음 오는 일이 거의 사라졌답니다.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건 혈압 수치가 평균 10 정도 안정됐다는 점입니다. 물론 약을 병행하고 계셨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지만 박 어르신은 마늘종 덕분에 속도 편해지고 입맛도 살아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서울 도봉구에 사는 68세 이모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평소에 야채를 잘 안 드시던 분이셨고 속이 예민해서 조금만 자극적인 걸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하곤 하셨답니다.
그래서 평소 장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으셨죠. 건강검진에서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고 혈액 검사에서도 중성지방 수치가 경계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보건소 영양상담에서 식이섬유 섭취를 늘려보라는 조언을 들으시고 마늘종에 도전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 어르신은 김치 대신 마늘종 된장볶음을 드셨고 밥 반 공기에 오트밀을 섞어 드셨답니다. 한 달 정도 실천한 뒤 가장 먼저 달라진 건 변비 증상이 거의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며칠에 한 번 가던 화장실을 매일 규칙적으로 가게 되니 속이 편해지고 피로감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중도 1.5kg 정도 자연스럽게 빠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반찬 바꾼 것뿐인데 이럴 수 있느냐고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이런 사례들을 보면 단순한 식재료 하나가 우리 일상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의료진도 마늘종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마늘종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섬유질이 많아 노년기 혈관 건강과 소화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극적인 조리 방식만 피하면 충분히 매일 섭취 가능한 좋은 식재료입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마늘 속 알리신과 식이섬유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마늘종도 이와 유사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섭취가 혈압과 피로 개선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자극 없이 음식의 형태로 섭취했을 때 몸이 천천히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건 확실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마늘종을 먹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혈압이 내려가거나 몸이 갑자기 가벼워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먹는 식재료가 내 몸의 밸런스를 맞추고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음식이 약이 되는 방식이죠. 이제 중요한 건 우리도 오늘부터 마늘종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 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영양소를 내 생활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을지 마지막 정리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수면, 순환, 소화, 기력, 이 모든 것에 연결되는 마늘종의 힘. 이제 내 몸이 직접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밥상에서 그냥 스쳐 지나갔던 마늘종. 이제는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셨을 겁니다. 그냥 된장에 묻혀서 나오는 조연 반찬이 아니라 우리 몸의 피를 맑게 하고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속을 편안하게 도와주는 진짜 건강 도우미였습니다. 몸이 왜 이렇게 무겁지? 요즘 따라 피로가 잘 안 풀리네? 이런 말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럴 때 무슨 영양제부터 찾기보다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게 바로 식탁 위의 음식입니다. 음식은 매일 내 몸에 들어오고 내 몸을 바꾸는 가장 직접적인 도구입니다. 좋은 음식을 좋은 방법으로 내 몸에 맞게 먹는 일. 그게 바로 노년기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더 챙겨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나이기 때문에 더 챙기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시간은 그 어떤 시간보다 소중하고 지금부터 달라지는 몸은 앞으로의 삶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마늘종은 특별한 약이 아닙니다. 누구나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익숙한 식재료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익숙한 것 속에 우리가 놓쳐왔던 지혜가 들어 있었습니다. 조금씩 매일 너무 무리하지 않고 내 식탁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내 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변화의 시작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마늘종 하나로 병이 나았다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마늘종 하나가 내 몸이 건강을 회복하는데 힘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마늘종을 무쳐서 밥에 얹어 드셔도 좋고, 오트밀에 다져서 섞어 드셔도 좋고, 된장에 조심스럽게 볶아서 반찬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그 어떤 방법이든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내가 편안하게 먹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건강식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지나쳤던 반찬 하나에도 조금 더 마음을 담아보세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하나하나가 내 몸을 지키는 한 알의 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도 가족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 꼭 기억해 주세요. 내 몸은 내가 지킨다. 건강은 누구의 책임도 아닌 내가 매일 실천하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절대 거창할 필요도 힘들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부터 그저 한 줄기 마늘종부터 시작해 보세요. 혹시 지금 장 보러 나가실 계획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마늘종 한 단 살짝 눈길 한번 줘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그리고 오늘 저녁 식탁에 따뜻한 된장국과 함께 살짝 묻힌 마늘종을 올려보세요. 내 몸은 그 순간부터 조금씩 아주 천천히 반응하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어르신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함께 보면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노후 건강이 지혜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